리소좀, 세포골격 이런 걸 살펴볼 텐데 거의 다 했어요. 자, 리소좀과 리보솜을 많이 헷갈려하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리보솜, 리소좀 차이가 있거든요. 리보솜과 리소좀 먼저 가장 큰 차이점 막의 유무. 리보솜은 막이 없어요. 리소좀은 막이 있습니다. 특징 한번 살펴보면은 리보솜과 리소솜을 틀릴 수가 없을 거예요. 리소좀은요 세포 내 소화를 담당을 합니다. 가수분해 효소가 들어있어서 분해 역할을 담당을 해요. 골지체의 막이 일부 떨어져 나가서 만들어진 주머니로 막이 존재합니다. 막이 없다면요 어떤 특정한 세포에 리소좀이 막이 없다. 그럼 거기는 가수분해 요소가 이제 다 쏟아져 나오면서 세포에 있는 것들이 다 녹아서 없어져요. 그러면 이제 우리 몸에는 뭐 물집 잡힌 것처럼 수포 생긴 것처럼 이렇게 보이겠죠? 그러면 리소좀이 하는 거 구체적으로 살펴보면은 이제 이렇게 세균 같은 것들을 없애준다던가 손상된 세포 소기관이라던가 그다음에 노폐물이라던가 이런 걸 분해하는 건데 항체에 굉장히 많이 발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외부 물질을 분해한다라던가 이렇게 손상된 세포 소기관을 없애준다던가 가수분해로 그 다음에 잘못 만들어진 단백질 그 다음에 이제 발생하는 과정에서 작용을 하기도 하는데 올챙이가 개구리가 되는 거 기억나시죠? 앞다리가 쑥 아니 뒷다리가 쑥인가? 그 왜 앞다리가 쑥 뒷다리가 쑥 팔딱팔딱 개구리 되네. 아 이거 노래 다시 한번 검색해 보십시오. 뒷다리가 쑥인지 앞다리 쑥인지 갑자기 헷갈리네. 그래서 이렇게 나중에 이제 여기 그림 보면 뒷다리가 쑥 앞다리가 쑥이네. 뒷다리가 쑥 앞다리가 쑥 그다음에 팔딱팔딱 개구리 됐는데 이 뒤에는 꼬리요. 꼬리가 점점 짧아지는 이런 변태 과정을 거치잖아요. 이 꼬리가 짧아질 때 이 리소솜이 작용을 해서 세포 자살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리고 손도 마찬가지인데요. 여기 있는 그림처럼 이렇게 이런 식으로 손이 생겼어요. 안에 뼈다구만 보이는데 그럼 여기 사이에 조금씩 이제 이렇게 손에 이렇게 모습이 보기 시작해요. 그럼 여기 안에 있는 이런 부위들이 세포 자살이 일어나야지만 손의 모양으로 자랄 수가 있어요. 실제로 이게 안 되는 사람은요, 이렇게 태어났을 때 원래 이렇게 태어났는데 여기에 하다가 멈췄다. 그럼 이렇게 붙어서 이렇게 태어납니다. 실제로요. 환자 중에 있어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렇게 해서 우리가 손가락 5개를 이렇게 펼쳐서 쓸 수 있습니다. 이런 것도 리소즘이 하더라. 자, 세포 골격. 이거는 통합과학 때 안 배우셨어요. 그치만 우리는 익숙한 단어를 들어봤습니다. 액틴 필라멘트, 마요신 필라멘트. 요게 세포 골격에 해당하는 거예요. 단백질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세포의 형태 유지나 세포 소기관의 위치 유지 및 이동에 관여를 합니다. 세 개를 구분할 줄 아셔야 돼요. 중간섬유, 미세소관, 미세섬유. 특징을 구분하실 줄 알아야 되고 크기 비교도 하실 줄 알아야 되고요. 그래서 여러분 EBS도 이 그림이 굉장히 이번에 잘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자, 그러면 뭐가 제일 커요? 그쵸, 미세소관이 제일 크죠. 그래서 크기 비교, 미세소관이 가장 크고 그 다음에 중간섬유, 그 다음 미세섬유더라. 자, 미세소관부터 한번 보면은 미세소관은요 속이 빈 원통 모양이 길게 되어 있어요. 튜블린이라는 단백질로 구성이 되고 세포의 모양을 유지시키는 작용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 그림을 보시다시피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거 있잖아요. 세포의 모양 유지에 담당을 합니다. 그 다음에 방, 추, 사 형성에 관여를 하며 염색체 이동을 담당을 합니다. 그 다음에 선모와 편모 형성에 관여를 합니다. 그래서 선모와 편모 같은 경우는요 이런 구조로 되어 있어요. 뒷부분에 그림을 다시 한번 자세하게 보여드릴 거예요. 그래서 9+0구조, 9+2구조 이런 식으로 해서 선모와 편모, 그 다음에 중심리 이런 거에 관여를 합니다. 그럼 여러분이 기억하게 될 거 뭐냐면 미세소관은
튜블린이라는 단백질로 구성이 돼 있고 속이 비어 있더라. 그다음에 굵기가 가장 굵다. 그다음에 방추사 형성에도 관여를 하고 세포의 모양 이렇게 말하면 다 말한 것 같죠? 여기 기능 꼭 기억하셔야 돼요. 염색체 이동에도 관여하고 편모와 선모 중심립 구조 얘기 나오면 미세소관이더라. 그다음에 이 그림으로 구분하는 것도 기출에 나온 적이 있어요. 그래서 이 그림도 좀 기억해 두시고 미세서면은요 우리가 좀 익숙해요. 액틴 필라멘트가 나선으로 꼬여 있는 모양이다. 그래서 근육수축, 세포질 유동, 세포질 함유, 세포의 모양 유지에 관여하고 있습니다. 중간 섬유는요 여러 가닥의 단백질이 두껍게 꼬여 있는 모양이다. 그래서 세포의 모양 유지나 핵과 세포 소기관을 고정하는 데 담당을 합니다. 아이고 아까 그림 이거 표시를 중간 섬유를 잘못했네요. 미안해요. 미세소관은 요거요. 여기 초록색 요거. 그다음에 중간 섬유가 요거. 그다음에 미세 섬유가 요거. 여기 그림 칠할 때 제가 말을 잘못했어요. 그래서 요거 좀 알아두시고 이거 그림은 제가 아까 말 잘못했어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미세소관은 여기 초록색, 미세 섬유는 여기 연두색, 중간 섬유가 여기 주황색 이런 거. 세포의 모양 유지에 여기 초록색 이렇게 돼 있는 거. 그래서 이거 구분하실 줄 알아야 되는데 되게 간단하게 묻기 때문에 뭐 튜블린이냐 액틴이냐 이렇게까지는 묻지는 않을 겁니다. 중심체는 여러분께서 세포 분열할 때 들어보셨을 거예요. 방추사를 형성할 때 관여를 하는 겁니다. 중심립으로 되어 있고요. 근데 한 쌍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보통 요런 모양이거나 뭐 요런 식으로 그림을 그립니다. 그래서 요런 식으로. 그래서 한 쌍으로 되어 있고 직각으로 위치를 합니다. 두 개 중심립이. 근데 이거는 동물만 가지고 있어요. 중심립은요. 요렇게 하나, 둘, 세 개. 세 개의 미세소관으로 이루어진 미세소관 다발이 9개가 배열되는 9+0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또 구조를 가지고 있는 게 선모와 편모도 있어요. 선모와 편모 같은 경우는요. 이동에 관여하는 세포 소기관인데 두 개의 미세소관으로 이루어진 미세소관 다발 9개가 배열되어 있는데 이런 식으로 9+2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선모와 편모는요. 길이와 개수에서 차이가 나는데 선모는 길이가 짧고 여러 개예요. 편모는요. 길이가 길고 수가 한두 개 정도입니다. 대표적인 게 집신벌레와 정자인데 그림 한번 여기 사진 있고요. 집신벌레 같은 경우는요. 이런 식으로 짧은 섬유가 여러 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걸 선모라 그러고 이게 이동에 관여를 합니다. 선모는 우리 인체에서는 기관지에 있어서 이런 짧은 것들이 물결 모양으로 움직임이 있으면서 가래 같은 것들을 바깥으로 배출하는 데 작용을 하고요. 여성의 몸에서는 수란관에 있는 그 나팔관에서부터 난자를 이제 자궁 안쪽으로 이동시키는 역할을 하는 게 선모입니다. 편모는 정자 꼬리죠. 그림이 좀 너무 별로지만 어쨌든 이런 꼬리들이 있으면서 이동에 관여를 합니다. 자, 다음은 세포벽이고 F인데요. F까지만 하면은 오늘 배울 내용 끝나요. 그렇죠? 더 이상 내용 없잖아요. 자, 힘냅시다. 저한테 하는 말이에요. 자, 세포벽은요. 식물세포에 존재를 하며 주성분은 셀룰로스입니다. 지난번에 똥 얘기해줬죠? 셀룰로스. 자,
식물의 세포벽 주성분은 셀룰로스이며 전투과성입니다. 다 통과시켜요. 즉 물질 출입을 조절하지 못합니다. 그 다음에 형태 유지를 하거나 식물질을 지탱하는 데 쓰이고 1차 세포벽, 2차 세포벽이 있는데 성숙하면서 세포막과 1차 세포 사이에 생기는 두껍고 단단한 세포벽을 2차 세포벽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세포막과 1차 세포 사이에 2차 세포벽이 생기더라. 그래서 그림 구조 한 번씩만 더 살펴봐 주시고, 그 다음에 액포. 자, 액포는 식물 세포에 존재하며 막이 있어요. 그리고 안에 물이 들어있으니까 액포라는 단어를 쓰고요. 일반적으로 식물 세포에 있는 물주머니를 부를 때 액포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래서 식물 세포 형태 유지나 세포 내 수분량과 삼투압을 조절합니다. 여기에 색소라던가 그다음에 영양소, 물질들을 보관하기는 하는데 왜 식물을 먹을 때 특유의 맛이라던가 씁쓸함이라던가 아니면 붉은색이라던가 이런 게 들어있는 게 다 F에 들어있어요. 그다음에 시험에 잘 나온 거예요. 성숙한 세포일수록 발달을 합니다. 그래서 요거 한번 좀 보시고 여기 표에서는 이렇게 세포벽은 전투가성이라는 거, 그다음에 성숙한 식물일수록 크기가 커진다는 거. 그러면 여러분이 이제 마무리하면서 뭘 보셔야 되냐면 요거예요. 기능에 따른 구분과 그 다음에 구조에 따른 구분. 동물에만 있는 거, 식물에만 있는 거. 요렇게. 그 다음에 막이 있는 거 없는 거. 막은요, 이중이냐 막이 없냐 이것만 기억을 하시면 돼요. 이중막인 거 해, 엽노체, 미토콘드리아. 그 다음에 막구조가 없는 거 인, 리보솜, 중심리. 이거 외에는 다 단일막이에요. 자, DNA 하면은요 시험에 은근히 잘 나오는데 이거는 그냥 자연스럽게 외우실 겁니다. 핵, 엽노체, 미토콘드리아. 엽노체 미토콘드리아는 자체 DNA, RNA, 리보솜 과국 때문에 스스로 증식과 분열, 복제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요렇게 요것도 좀 보셔야 될 것 같네요. 자, 살펴봤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